주식 투자는 펀더멘털이 우수한 기업을 찾아서 적정한 가격에 사서 기다리는 그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좋은 주식, 나쁜 주식 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책에 보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올려줄 기업의 뭐 3가지 종류가 있다면서요. 이건 어떤 얘기인 건가요? 그러니까 그 투자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거가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는데 네. 장기 투자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게 그룹이 크게 3가지입니다. 네. 첫째는 패밀리 기업, 패밀리 기업. 두 번째는 그 R&D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브랜드 가치가 뛰어난 네. 기업.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가 지금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브랜드 가치가 계속 성장하는 기업. 그래서 이제 패밀리 기업은 이제 뭐 가족 기업이라고도 하고 한국에 이제 뭐 재벌들이 네. 다 해당이 되는데 이제 한국은 거버넌스 문제, 뭐 사익 편취 이런 것 때문에 그 재벌을 보는 시각이 조금 뭐 우호적이진 않죠. 그쵸, 물론 그쵸. 이제 좋은 경영을 하고 성과를 낸 삼성 같은 데도 있지만 근데 외국에 보면 미국 유럽에 아주 그 장기적으로 경영을 잘하고 좋은 주가 성과를 낸 기업이 패밀리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의 월마트, 네, 그쵸. 에스티 로더, 우리가 아는 네. 화장품 회사, 허쉬, 뭐 대표적인 초콜릿 회사.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는 그 명품 회사들, 루이비통, 뭐 케어링이라고 구찌 브랜드 갖고 네. 있는데, 그 다음에 헤르메스, 뭐 명품의 명품. 그렇죠. 그다음에 몽클레어라고 그 패딩의 샤넬이야. 이건 다 뭐 패밀리. 그러니까 그 블란서나 이탈리 가문만 할 수 있는 독특한 네네. 그런 이제 뭐 몇 대째 내려오는 그런 패밀리의 독특한 장인 정신이 있어서 이런 기업들은 그 크레딧 스위스라고 이제 그 스위스의 그 은행이 장기적으로 분석한 걸 보면 이런 기업은 주의 의식이 뛰어나서 네. 경영 성과도 뛰어납니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네.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을 안 하고 그래서 매출 증가율도 다른 기업보다 높고 이익률도 높고 재무구조도 좋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거의 매년 3, 4% 다른 기업보다 좋은 성과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기업에 투자를 하면 소수주주로서 그 기업의 패밀리, 오너랑 같은 배를 탄 것처럼 네. 장기 그 순항을 떠나는 거니까 네.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기업군으로는 이제 브랜드 가치가 그 증가하는 기업들. 그래서 그 인터브랜드라고 그 세계적인 그 브랜드 컨설팅 회사가 네, 이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가을에 세계 최고의 브랜드, 100대 브랜드를 발표하는데 네. 그 데이터를 3년, 5년치를 분석을 해보면 브랜드 가치가 그 성장하는 기업은 한번 모멘텀이 생기면 계속 가거든요. 네. 갑자기 1년 후에 꺾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업은 장기적으로 주가 성과도 아주 우수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빅테크들, 뭐 애플, 아마존, 네. 페이스북, 뭐 알파벳 이런 데도 있고, 뭐 넷플릭스 같은데, 테슬라, 그 다음에 뭐 루이비통 같은데, 그 다음에 뭐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데 이제 브랜드 가치가 이미 뛰어나고 계속 성장하는 데들은 결국 소비자가 그 제품을 다시 택할 가능성도 높고 제품의 프라이싱 파워, 높은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새로운 분야를 들어가도 제가 아까 애플이 자동차를 만들려면 아마 저는 무조건 살 거라 그런 것처럼 그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계속 고성장을 해서 주가도 높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R&D 얘기를 말씀드린 거는 그 피터 틸이라고 그 페이스북 초기 투자가였고 실제 페이팔을 그 일론 마스크랑 같이 경영했던 그 되게 실리콘밸리의 가장 뛰어난 존경받는 그 뭐 전략가 내지 이제 VC 투자가인데 이제 그분이 얘기한 게 경쟁하지 말고 독점해라. 그 독점하는 가장 큰 그 방법은 R&D를 많이 해서 진입장벽을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뭐 빅테크들 같은데 삼성전자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뭐 20조 원 아니면 그 이상의 금액을 R&D를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진입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빅테크나 이런 큰 대형 IT 기업의 독점 내지 과점 현상들은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패밀리 기업이랑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기업, 대규모 R&D로 진입 장벽을 쌓는 기업이 안정적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종류라고 하셨는데 패밀리 기업 중에서는 샤넬 같은 경우는 상장을 하지 않지 않았나요? 그 이제 명품 중에 명품이 샤넬하고 에르메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매년 한 5에서 10%씩 값이 올라가는 제품들 만드는 데인데
헤르메스는 상장이 돼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 넘죠. 네. 그리고 뭐 이익률이 한 30% 가까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뭐 대단한 고가의 제품을 만들어서 이익도 네. 많이 내고. 근데 이제 샤넬은 6대째인가 이미 이제 가문 패밀리 기업으로 비상장 형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도 공표를 안 하다가 네. 한 3, 4년 전에 했는데 뭐 이익률이 여기도 한 30% 되고, 전체 매출 규모가 그 구찌 정도, 구찌 이상으로 돼서 뭐 엄청난 패밀리 기업으로 이제 판명이 났죠. 네. 하지만 이제 비상장이니까 뭐 일반적인 투자가는 이제 투자 접근하기가 좀 여기 어렵습니다. 왜 상장 안 할까요? 근데 뭐 워낙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네. 외부 자본이 필요하지도 않고 네. 자체 자본으로 모든 확장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꼭 상장을 하는 게 좋지는 않죠. 비상장으로 가면 길게 생각하고 단기 분기 실적에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샤넬 같은 데는 그 패밀리들이 그 독특한 기업 문화를 그대로 갖고 갈 수 있으니까 이제 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해야 될 기업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또 피해야 될 기업을 안 사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 돈을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 지금 어디를 피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망한 장기 투자에 유망한 기업군을 이제 세 군데를 꼽았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피해야 될 기업. 왜냐하면 투자는 좋은 기업을 사는 것도 좋지만 실수를 그쵸. 빠지거나 이제 뭐 네. 주가 안 오른 기업들을 피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초심을 잃은 기업. 그래서 이제 그 초심을 예로 좀 너무 과도한 화려한 사옥을 네. 짓는 기업. 그래서 이제 월가에도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 Curse of the New Headquarter. 그래서 신사옥의 저주라고. 아, 이제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네. 빚이 너무 많은 기업. 이제 네. 그거는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내수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 왜냐하면 이제 인구가 이제 우리 감소하면서 결국 내수 기업의 고객은, 잠재 고객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인데, 네.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장기 성장성이 참 걱정이 되죠. 네. 마지막으로는 정부 간섭을 많이 받는 기업. 이제 뭐 은행, 전력, 한국 네. 같은 데는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뭐 리테일 산업도 점포를 열고 닫고 영업 시간도 정부가 간섭을 하니까 실제 네. 뭐 거의 모든 내수 산업이 다 이제 규제 산업이라고 되고, 이제 이런 기업들은 주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기가 좀 어렵죠. 예. 지금 말씀하신 거에 두 가지 생각나는 게, 내수시장에 장사하는 게 피해야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또 한국에 있는 기업의 상당수가 이 국민들 대상하는 데가 네. 많잖아요. 네네. 뭐 카카오도 좀 대부분 그런 거고. 그런 거에서 조금 차라리 네. 플랫폼에 투자할 거면 해외가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수 기업 중에서는 그래도 플랫폼 기업들이 네. 네이버, 카카오 같은 데가 계속 확장을 하고, 네. 기존 뭐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기존 은행들의 그 영역을 다 뺏어오고, 뭐 앞으로 그 트렌드는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최근에 이제 또 해외에 진출을 해서 뭐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에서도 그쵸, 이제 그쵸.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돈을 버니까 네. 매력적인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 은행들 4대 지주사 같은데, 실제 이제 한국은 우리나라 은행들의 PBR, 이제 금융회사는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PBR 갖고 보통 주가를 평가를 하는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서 한 0.5배쯤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중국에서 공산당이 소유한 중국 4대 은행 PBR보다 낮습니다. 네. 그만큼 시장은 냉정하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수 기업이면서도 관치가 심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수 기업들은 장기 성장성이, 주가라는 게 네. 올해, 내년, 5년 후에 이익뿐만 아니라 장기 성장성이 계속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이제 회복을 좀 했지만 네. 꾸준히 주가가 이렇게 오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교수님 말씀은 향후 뭐 국내 은행주에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막 추천하시진 않는 네, 편이시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배당이 한 4, 5% 돼서 매력적이지만 네. 결국 배당 투자의 관건은 지금의 배당 수익률 플러스 앞으로 배당이 얼만큼 증가할 거냐. 네. 배당 금액의 증가율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은행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도 감소를 하고 배당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한국 주식을 할 때랑 해외 주식이 미국 주식으로 한다면 지금 투자법은 좀 똑같은 건가, 아니면 조금 다른 기준이 필요할까요? 아니 뭐 투자는
어느 나라의 어떤 기업, 어떤 업종을 해도 똑같은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보이죠. 예. 그럼 미국 주식할 때 조금 더 근데 뭐 플러스해야 되거나 참고해야 되거나 그런 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네. 거버넌스가 아직 전반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거버넌스가 안 좋은 기업을 피해야 되고 항상 그 기업의 거버넌스, 네. 대주주가 엉뚱한 짓을 하지 않았나 과거에 그런 그 결과를 한번 체크해보고 앞으로도 그럴 거를 따져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미국은 이제 거버넌스가 대체적으로 기업들이 좋으니까 근데 뭐 미국 기업이라고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를 좀 특별히 한국 기업은 체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교수님 또 월가의 또 대가분들 그런 분들과 함께 또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시고 네. 하는 걸로 아는데 월가의 대가들과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태도에 뭐 좀 차이점이 있나요? 월가의 투자가들이 다양한 이제 투자 전략이 있고 네. 투자 성향이 있고 이제 책을 보면 마치 다양한 우리가 좀 배우기 어려운 네. 그런 기법을 구사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제가 30년 동안 특히 이제 증권사 근무할 때는 세계 유수의 투자가들하고 같이 기업 방문을 많이 다녔습니다. 특히 그 중에는 진짜 유명한 분들도 계신데 타이거의 그 창업한 그 줄리언 로버슨 회장 같은 분이 대표적인 거죠. 근데 이제 모든 이런 투자가들도 실제 기업 방문을 하면 질문하는 건 되게 심플합니다. 뭔가요? 그 기업의 그러니까 일단 수요, 제품의 수요, 공급, 설비 투자, 제품의 가격의 동향, 그다음에 향후 미래에 다른 사업 분야가 있느냐. 그래서 그 투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 그 귀결되는 건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는 이제 그분들은 다 자기가 따져보고 온 거니까 과거는 별로 물어보지 않고 물론 그쵸, 거기서 그쵸. 특이사항들은 이제 물어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5년은 안 물어봅니다. 왜냐면 5년은 뭐 맞출 수 회사도 알 수가 없으니까 향후 2, 3년 정도 네. 제품의 전반적인 수요가 몇 프로 증가하느냐. 그게 과거 3년, 5년하고 어떠냐. 그러니까 그게 수요가 가속화, 증가율이 가속화가 되느냐. 그러니까 10% 연 증가하다가 15%가 되느냐. 이제 가속화가 되면 이게 이제 액셀러레이션이 되면서 주가가 밸류에이션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아니면 과거랑 똑같이 10%가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과거 10%씩 연성장하다가 7, 8%로 둔화가 되느냐.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수요에서 따지는 게 중요하고 공급 측면에 있어서는 내가 관심 있는 이 회사뿐만 아니라 경쟁 회사가 어떤 설비 투자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공급 서플라이가 얼만큼 늘어나느냐.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수요 공급이 결합이 되면서 제품의 가격이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과거 2, 3년 동안 과거 트렌드는 어땠고 향후 2, 3년은 어떨 것 같으냐.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사업 분야, 특이한 분야로 진출할 게 없느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제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저희도 투자를 할 때 가장 그 기본적으로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미국이나 뭐 영국의 아니면 뭐 중국의 어떤 전설적인 투자라고 대단한 기법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쓰는 거랑 같은 기법을 따지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에 임합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의 진리 같은 거는 꼭 멀리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초보 투자자들이 좀 실생활에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좀 얻을 수 있는 방법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인 호기심을 갖고선 네. 면밀하게 주위의 일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신문도 읽고 네. 인터넷에서 검색도 하고 네. 그다음에 다양한 사람들 만나서 네. 아이디어도 받고 그러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왕이면 내가 비교 우위, 정보 획득 및 분석하는 데 있어서 비교 우위. 내가 가령 바이오 회사에 근무를 하면 제약이나 바이오업에 관해서 좀 더 많이 할 거지 그쵸.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 남학생들은 이제 게임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국내 게임뿐만 아니라 해외 게임 업체 중에서도 뭐가 쿨하고 뭐가 잘 되는지 잘 아니까 남학생들이 엔비디아를 많이 산 이유는 아마 그래픽 그 칩이 많이 이제 게임에 들어가니까 좀 더 눈을 더 많이 떠서 투자한 거. 그거는 이제 되게 똑똑한 투자죠. 가상화폐 때문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최근에 몇 달 만에 컴퓨터를 샀는데 그래픽 드라이브 가격이 2배가 올랐더라고요. 네. 똑같은 걸 거의 샀는데. 그러니까 테슬라도 안에 그 재원을 보면 엔비디아 반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가상화폐 때문에 그래픽 네. 드라이버 네. 가격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는 그러한 그 지적인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그 섬세하게 관찰을 하는 거, 뭐가 변하는지. 결국 주식시장이 가장 변하는 거는 그 델타, 변화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더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나쁘다가 좋아지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 주주거나 관심이 있는 분은 이번 주말이라도 시승을 전화하면 제가 또 전화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승이 바로 예약이 되는지. 그래서 뭐 쉽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그 분야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가 부지런하게 개별적으로 체크를 하는 거에 상당히 그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교수님과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인터뷰하니까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테슬라 주주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저 잊지 않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저는 예전에 이제 주주였다가 너무 좀 올랐길래 잠깐 이제 이별했다가 이제 다시 만날 준비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뭐 적정주가를 알기 참 어려운 종목입니다. 펀디멘털리 아주 우수하고 길게 보면 뭐 매력이 있긴 확실한데. 책에 보니까 또 개인이 이제 배워갈 좋은 투자 습관으로 뭐 한 몇 가지가 있던데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게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체험도 해본다는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그다음에 또 리스크랑 시가총액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네네. 이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가총액이 어떻게 보면 투자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부동산을 살 때는 그 아파트 매매가가 얼마지? 강남에 25평인데 18억이야. 그러면 18억이 평당 가격은 얼마고 전월세 가격, 주변 시세, 확구는 어떤지 뭐 별의별 걸 다 따져서 몇 달 동안 고민을 하죠. 물론 부동산은 이제 덩치가 더 크지만 근데 주식은 저주위에도 보면 그냥 남이 추천해서 뭐 적당하게 뭐 하는 기업인지 알지만 시가총액 모르고 투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많죠.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이 어떻게 보면 그 감각적으로 익혀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50조 원이 있으면 삼성전자 하는 기업을 사겠냐, 쿠팡을 7개 사겠냐. 이제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보면 내가 큰 실수를 또 줄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을 꼭 개념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비교 가능한 회사들의 상대적인 시가총액. 그러니까 나이키 시가총액이 제가 어제 보니까 230조 원, 아디다스가 한 7, 80조 원, 그 다음에 요가 팬스 만드는 룰루레몬이 한 거의 50조 원입니다. 그러면 룰루레몬은 아주 고성장하고 마진이 높지만 훨씬 그 아디다스보다 작은 회사거든요. 그러면 내가 80조 원이 있으면 아디다스를 살 건지 아니면 룰루레몬을 1.5개를 살 건지 이제 그런 경우도 해보면 내가 이러한 다양한 생각을 항상 투자는 크로스 체크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근데 룰루레몬이 50조나 되나요? 예. 한국에서 50조가 되는 게 카카오인데. 예, 그러니까 이익이 한 1조 원 좀 넘게 나고 이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거의 30% 됩니다. 그래서 뭐 요가 팬스가 한 영업이익률이 30%, 고성장 20%씩 성장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이 독특해서 그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가 강습도 옛날에 이제 코로나 전에는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온라인으로 해서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났어도 워낙 온라인 디지털화를 또 미리 해서 거의 타격을 안 받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또 구매를 하니까. 그래서 뛰어나죠. 그리고 이제 리스크는 우리가 이제 많은 투자가들이 최근에 들어온 분들이 올라가는 장만 경험을 했는데 주식시장은 위험자산이어서 빠질 때는 겁나게 빠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내 종목이 내가 산 종목이나 시장이 빠질 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 업사이드도 항상 체크하지만 다운사이드는 리스크에서 나오는데 리스크가 뭔지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를 내가 정확하게 알면 내가 주가 산 종목이 되게 좋은 기업인데 20%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 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수급이 안 좋아서 주가가 1, 20%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당황을 안 하고 오히려 뭐 급하게 그 매도하는 것보다는 진짜 펀디멘털의 변화가 없는데 주가가 과도하게 빠졌으면 오히려 더 많이 사야죠. 나의 그 평균 단가를 낮춰야 되니까. 그래서 상당히 리스크를 유념하고 그걸 따져보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놓고 보는 리스크는
제가 보는 5가지 리스크랑 김 작가님이 보는 건 틀릴 거예요. 사람마다 판단하는 게 틀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습관하고 주위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도 해보고 이제 그러면서 좀 더 그 전문적인 투자가로 발돋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신 지는 몇 년쯤 되신 거죠? 지금 현재 4년 조금 넘었습니다. 4년. 네. 그리고 주식시장을 어쨌든 좀 떠나셔서 좀 일반 개인 투자자분을 만날 일이 아무래도 훨씬 많으실 거잖아요. 네. 만나신 학생이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에게 개인 투자자가 가장 크게 어떤 걸 좀 실수하고 있는지. 주식 투자는 좋은 기업,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펀디멘털이 우수한 기업을 찾아서 네. 너무 비싼 가격이 아닌 네. 그 적정한 가격에 사서 기다리는 그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한 2-3달째 네. 뭐 횡보 내지 오히려 상대적으로는 약세를 보이니까 네. 안절부절 못하는 그 저희 이제 카톡방이나 주위에 뭐 이제 보면 알죠. 근데 네, 네. 오히려 지금은 더 매력이 있어서 네. 사야 될 때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그 조바심, 네. 그 기다리지 못하는 이제 이런 거를 경계해야 될 것 같고, 본인이 성격상 나는 성격이 너무 급해 2배 올라갈 기업을 1-20% 먹고 팔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펀디멘털 확실한데 수급 때문에 주가가 15% 빠져서 손절매하는 그러한 조바심이 있고 기다리지 못하는 분들은 오히려 주식을 개별 주식을 안 하고 네. 펀드나 ETF를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좀 유념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그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닐 테니까. 그렇죠. 각자의 성향과 판단에 맞는 걸 하는 것들이 나을 수도 있겠네요. 교수님, 김작가 TV 처음 나와주셨는데 뭐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주식 투자는 업사이드도 있고 다운사이드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그 숙제를 잘 하셔서 모두 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나뵌 손님은 이남우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대한 기업은 늘 바뀌지만 늘 존재합니다. 그 기업의 주인이 되어 부자로 사는 건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복잡한 주식시장에서 위대한 기업을 찾아 성공 투자를 이루는 방법은 바로 관점입니다. 나만의 관점이 필요한 순간 우리가 봐야 할 책은 지난번 인터뷰했던 가치 투자의 대가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강방채 회장님이 쓴 강방천의 관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강방채 회장과 함께 투자할 수 있을까요? 강방천의 관점을 담고 있는 위대한 기업과 함께하는 펀드 투자 에셋플러스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의 내용 설명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